2026 주식시장 주도 섹터입니다. 자, 붉은 말의 해,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게 물들일 핵심 섹터를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올해 주식시장 매끄러운 출발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올해 이제 증시는 좀 매끄러운 출발을 상당히 산뜻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붉은 말의 해 2026년 개장일인 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을 좀 붉게 물들였는데요. 아주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제 코스피 4,500에서 5,500 사이를 좀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얼마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섹터가 급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김도현 전문역 지난 방송에서 코스피 무조건 5천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네, 갈 것 같다. 네. 꿈의 지수인 코스피 5천 내년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간다. 네, 네.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되면서 이 코스피에 좀 더 상승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5천을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에 한 번쯤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월 달이 이 미국이 이 세금 납부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쯤에 좀 단기 자금 시장이 좀 약간 부족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좀 시장에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5천 투자자들이 오래 기다려온 꿈 아니겠습니까? 두 자문역도 그 길목이 활짝 열려 있다는데 의견을 모아주셨는데요. 바람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승부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자, 2026 주식시장 주도 섹터 첫 번째는 AI입니다. 2025년이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 해였다면 2026년은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 결정되는 진검승부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AI가 우리 일상과 산업에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사실 거품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긴 했습니다. 올해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 거품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뭐 상승도 있으면 하락도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장이 빠지게 되면 시장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거품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하락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품론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 거품론이 이야기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 환경이 오히려 이 버블에 대해서 좀 예방 주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AI 거품론은 2026년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과열 구간과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 검증 시간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 AI 거품론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군요. 자, 그런데 조금 혼란스러운 게 거품론은 계속 나올 거라는데 왜 올해 주도 섹터 안에 꼽혔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전히 이제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투자 자체는 증가하는 만큼 성장 스토리 자체가 꺾인 것보다는 속도 조절과 기대치 현실화에 좀 가깝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AI 관련 투자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달러 단위로 불어나면서 닷컴 버블에 비견될 정도로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지만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처럼 수백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단기 실적과 수익 모델이 아직은 좀 제한적이라서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UBS나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2026년에는 AI 설비 투자가 5천억 달러 안팎까지 늘고 2030년까지 연 20%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 AI 투자는 이익과 실수요에 기반을 한 구조적인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저는 이 AI의 어떤 발전 단계 이런 과정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하면 이 발전 단계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또 투자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우선 이 AI의 발전 단계는 한 4단계로 좀 구분이 되는데 네. 일단은 이 퍼셉션 AI 그리고 제너러티브 AI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이렇게 오. 4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단계는 한 2단계인 이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인데 2단계에서는 이 컴퓨팅 자원의 확보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GPU라든지 HBM 같은 이 반도체 칩이 좀 부족해지면서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병목으로 좀 다가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목이 발생을 하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까지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네. 주가는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컴퓨팅 자원이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델의 학습이나 추론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이 아마 소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하나의 병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술력이 좀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든지 이 피겨 AI의 피겨 시리즈 같은 이러한 휴머노이드들이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 각 부품들에서 또 쇼티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병목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병목이 생기는지가 바로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각국이 독자적인 AI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소버린 AI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선 이 소버린 A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네. 국가의 행정과 이 산업 경쟁력의 어떤 운영 체제가 될 수 있는 AI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는 기술 주권의 어떤 선언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빅테크가 AI에 대한 참여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관련 기술들을 좀 오픈 소스로 좀 공개를 하면서 참여를 많이 유도를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빅테크들이 전략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 미국이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해서 이 오픈소스의 배포를 중단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델에 의존하고 있는 이 국가의 AI 생태계는 좀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이를 폐쇄를 하더라도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금융이라든지 의료 국방 분야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국의 엔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버린 AI의 어떤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2026년 증시의 엔진 역시 AI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자, AI에 이어서 두 번째 주도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지컬 AI인데요.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이 피지컬 AI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올해 안에 좀 양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올해 안에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국가별로 좀 속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가장 빠른 양산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비테크 워크 S2 같이 이미 2025년 말에 500대를 납품을 했고요. 네. 2026년에는 이제 5,000대에서 10,000대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급망 90%를 이제 국산화하고 있어서 비용이 20에서 30% 연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로봇 시장에 있어서 중국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돋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로 정부 지원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이 3세대를 올해 초에 공개를 한 이후에 연간 한 100만 대 정도의 이 생산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져 있고 이 피겨 AI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역시 10만 대로 확장을 하고 이 BMW 등에게 납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인 양산 궤도에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물량, 이 둘 중에 좀 더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나라는 어디가 될까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기술의 미국이 이제 두뇌와 소프트웨어를 좀 주도하고요.
물량의 어떤 중국이 이 생산과 보급 속도에서 판을 좀 키우면서 네. 양강 구도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양강 구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수나 이제 보급률, 중저가 시장은 이제 중국이, 그다음에 두뇌와 운영 체계, 고급 서비스는 이제 미국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스마트폰에 보시면 이제 중국산 스마트폰과 미국의 아이폰 이렇게 대결하듯이 네. 어떤 미국의 플랫폼 구도가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쪽에서는 AI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어떤 체인이 좀 강하고요. 중국 쪽에서는 부품 조립, 완성기, 물량주로 좀 포인트로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미국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사실 이 중국이 뭐 하드웨어 발전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장점이 좀 너무나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을 좀 끌고 가는 것은 미국인데 저는 좀 중국과 미국이 기술 격차는 좀 좁힐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앞서는 미국이 하드웨어나 어떤 원가 경쟁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네. 좀 더 앞선 경쟁력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6 주도 섹터에 관련해서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 앵글 4글자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ESS입니다. 지난해 전기차 부진을 막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ESS가 부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ESS가 배터리 기업들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리는데요. 두 분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구원 투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구원 투수가 되려 그러면은 이제 북미 시장의 ESS 시장 확대에 따라서 얼마나 실적을 좀 많이 낼 수 있을까에 관심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국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구원투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최근에 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그러한 2차 전지 기업들이 연달아서 계약 해지가 나오면서 좀 업황에 대한 투심이 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 뭐 발생하고 있는 이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ESS가 좀 더 성장을 뽑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기차의 둔화를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겠지만 완전 대체는 좀 어렵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배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투자자들이 ESS만 믿고 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좀 해도 될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 되듯이 네. 지금 이제 전기차 캐즘이 아직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안정성과 배터리 충전 인프라 그리고 배터리 성능에 대한 개발이 지속되는 만큼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여부가 전기차 캐즘을 좀 완화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 국내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또 100만 원 더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전기차 판매 실적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속도가 문제지 방향성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좀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ESS 수요가 성장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전기차 때는 없었던 이 중국 쪽 공급망 분리가 ESS에서는 좀 분명하니까 지금은 충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만하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현 상황에서는 ESS에 대한 기대감이 드는 건 확실합니다. 자, ESS 하면 배터리 3사 기업이 딱 떠오르는데요. 두 분은 이 3사 기업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3사 모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어차피 이 개발이나 이런 포인트가 좀 틀리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일단 저는 삼성 SDI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하향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실적 부분 때문에 좀 하향을 한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 이제 국내 1차 중앙 계약 시장에서 약 80%의 물량을 좀 확보를 했고요. 2차 중앙 계약 시장에 대한 입찰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좀 높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어서 개발과 상용화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실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나타나면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네, 삼성 SDI 하셨으니까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그 지난 방송에서도 지금 이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2위 기업으로 4위 기업인 이 삼성 SDI보다 높은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최근에 벤츠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그리고 뭐 쉐보레, 폭스바겐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보자라고 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한 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도현 자문역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김정훈 자문역은 삼성 SDI를 꼽아주셨습니다. 두 자문역 중 어떤 이 예상이 적중을 했을지 몇 달 뒤에 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가자. 가자. 네. 참 굳이 나눴다고 하셨는데 네, 상당히 열정적으로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이제 통화 주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좀 낯선데 아직 출발선에 서지도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이제 법제화가 좀 안 되면서 아직 출발을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를 통해서 제도화 논의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와 한은의 이견으로 좀 명확한 그림이 상반기에 좀 나올 것인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면은 하반기쯤에는 좀 명확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좀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국내 ICO 허용 그리고 해외 스테이블 코인 유통 요건들을 좀 명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 스테이블이란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안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이 가치가 연동되도록 코인을 설계를 한 것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좀 더 쉽게 얘기를 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뭐 카드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러한 포인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오, 네. 이해가 확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이 돈을 쓰는 주체가 사람에서 AI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AI 발전 단계에 앞서서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 3단계인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이 사람이 아닌 AI가 결제를 하게 되는데 기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 주체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AI 에이전트와는 이 본인 인증이나 이러한 보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AI가 대신 일을 하면서 수천 번 또는 수만 번 결제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거래가 지연되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존의 어떤 결제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일을 하려면 이 결제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이 다룰 수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이 필요한데 그 요구사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잘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인지 관련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서 사전 작업에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 중 어떤 기업들을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시중은행들이 좀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 IBK 기업은행 등 8개 시중은행 합작법인으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좀 구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한은행 헤드라 기반의 해외 송금 POC와 우리은행 B2B 결제 STO 연계 테스트가 좀 완료된 상태이고요. 토스뱅크 협의체도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그 핀테크 기업들을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시선 고정주 코너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궁금증을 올려주시네요. 잠시 후 시선 고정주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우주항공인데요. 우주항공 섹터에서 가장 화제가 될 만한 건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상장하자마자 주식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상장 직후에 매수하는 게 정말 가장 싸게 사는 방법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싸게 살 수도 있지만 가장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조금 무서워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상장 측날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 증시에서는 보면 상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날 뭐 1000%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상장하는 날 흐름을 보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일정 기간 이제 추세를 잡아가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 IP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초기에 성장성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장 직후에 기대감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좀 현실을 좀 반영하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장 직후에 좀 고평가되어 있던 그런 주가가 나중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가 분명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시기에 한번 기회를 잡는 것도 저는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장 직후보다는 좀 조정을 거친 후에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페이스X의 상장 외에도 우주항공 섹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026년에 우주항공에 관한 어떤 이런 이 이벤트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특히 스페이스X의 발사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나사의 아르테미스 2 같은 이 국가별 우주 프로젝트 같은 그런 소식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 스페이스X와 좀 경쟁 상대에 있는 이 중국이 이 재사용 발사체를 회수를 성공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국내 쪽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누리호 5차 발사가 이제 2026년 6월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초소형 군지 위성을 탑재 후에 민간 상업 발사가 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체제로 좀 종합을 할 것 같은데요. 매년 1회 이상 반복 발사 계획을 잡고 있고 네.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은 이제 위성 레이더 개발을 하고 있고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컨택도 이제 민간 발사체 스타트업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들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2026 주식시장 주도 섹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자문역들이 대신 고민해서 오셨습니다. 잠시 후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보는 시선 고정주가 공개되는데요. 시선 고정주는 오직 투자앵글 카카오톡 채널에서 단독 공개합니다. 투자앵글 4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